증시 시간입니다. SK증권 본사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이번 주에 호악재부터 살펴볼까요? 예, 뭐 지난주까지 한 중립 이하 정도 시장이 이어지다가 네. 이제 중립 정도까지는 올려놓은 상태라 그렇게 봐야 되겠죠. 악재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, 뭐 우리 증시가 나빠서 매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역시 그 이머징 쪽의 불안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그렇죠.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연속성상에서 본다면은 악재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중국 경기 불안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촉발하고 있는 것이고,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미국의 이슈가 커질 것 같습니다. 미국 이슈 같은 경우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가 주 후반 갈수록 이제 커질 것 같은데,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9월 인상 가능하다라고 봤다가 그게 연내에도 힘들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부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9월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. 이번 주 나오는 지표를 한번 보자라고 얘기했던 걸로 봐서는 살짝 매파 쪽이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요. 호재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난주부터 이어졌었던 어떤 중국의 경기 부양책, 이게 가장 큰 호재가 이번 주도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전승절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 나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부양책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, 중국이나 어떤 미국의 경기 불안 때문에 또 급락했었던 유가, 이게 지난주 후반대에 10%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. 네.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조금 잠재울 수 있고,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 시장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분위기 나은 중립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 중립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, 문제는 또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된다는 것인데 어떤 네. 것들이 있고 어떻게 발표가 될까요? 예, 중국과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, 네. 이번 주 같은 경우 대단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FOMC 회의도 9월에 남겨두고 있고요. 지금 있고, 또 중국의 전승절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, 주 초반에 나오게 되는 이제 1일 보시면은 나오게 되는 중국 쪽이나 미국 쪽의 ISM 제조업 지표 같은 제조업 지표가 나오는데, 이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, 예. 예,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제 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마지막 날, 물론 우리는 이제 토요일 새벽에 알 수 있겠지만은 금요일 발표가 되는 고용지표,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겠는데, 그 점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. 이번 9월 중순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게 되겠는데, 아마 4일 발표되는 8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가장 큰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당히 저 지표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.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번 주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, 이 밖에도 네.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. 네. 지난주에 이제 전략 자체는 월요일 말씀드렸던 전략은 간단했죠. 좀 네. 참다는 얘기를 했었고요. 아마 그 호재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너무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, 네. 이번 주도 그 연장선에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중립 정도에서 조금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,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. 이 환이 1200을 찍고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, 이게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변하기 때문에 가장 관찰 포인트가 되겠고요. 이번 반등의 이제 목표치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. 지금 193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, 우리 증시가 2011년 이후에 지금 박스에 갇힌 흐름이 바로 가장 중심전이 1950입니다. 아래 위로 150포인트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1800에서 2100까지거든요. 1800은 한번 봤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2100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, 그까지는 아니고, 네. 한 중간 정도 가격인 1950포인트가 마디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195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는 구간에서는 매수의 구간은 아니고, 그때부터는 좀 일반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네. 그래서 뭐 우리가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낙폭 과대도 좀 봐야 되겠고, 예를 들어서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코스닥의 테스 같은 이런 급락 종목들 보면은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, 이런 부분들은 짧게 보시고, 추세가 좋은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CJENA, YG엔터 같은 이런 뭐 엔트주의 종목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우리가 검증을 한번 했었는데, 시장이 급락시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면 항상 덕을 받던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, 추세 유지 종목 같은 경우는 밀릴 때마다 관심을 가지는 약간 좀 길게 보시는 그런 양쪽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. 일단 지수로 볼 때는 1950포인트를 중심을 놓고 어떤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겠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SK증권 본사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